건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건강 팁이죠.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사주 속에서도요, 건강이나 체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참 신기한 학문이죠. 갖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역학적인 그런 지도를 보여주니까요. 건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늘 골골이라서 건강에 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생로병사의 수순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는 게 순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산다, 이런 말은 과언이 아니죠. 생로병사잖아요. 그렇죠? 몸은 늘 아프고 낫고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또 뭔가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경하고 중하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의 인생사처럼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나 무지 건강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게 더 문제잖아요. 아픈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 강철 체력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불리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위해서 신경정신과를 좀 여기저기 수배를 했어요. 어디가 좋은가 하고. 근데 정말 놀랬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뭐가 생기고 그래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늘 10,000원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가는 신경정신과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예약을 안 하면 그 당장 그날 가면은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빠꾸 맞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몸의 애로와 장애가 정신적인 결핍이나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불편의 장애로 이어지니까요. 그게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런데 그런 위험한 포인트를 못 알아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일찍 급하게 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진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전원 생활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를 외치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살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인간으로서 지금 자신의 환경이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기에는 불편하니까 좀 편한 공간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이 버거워서 그런 거죠. 남들은 그거를 숨는다, 회피한다. 좀 특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취급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살고자 그렇게 가는 곳이 주로 산입니다. 바다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바다는 인생의 마지막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일지는 몰라도 자신이 살려고 희망을 품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곳은 산이죠. 그건 좀 본능 같은 건가 봐요. 바다는 마지막. 그쵸? 어떤 아픈 사람이 나는 바다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좀 그런 거잖아요. 바다는 절망의 끝에서 만나고요. 산은 희망의 끈을 잡고 가려는 사람들이죠. 산이라는 곳은요, 갑과 을 이런 게 자라는 곳이잖아요. 나무와 풀 그런 공기가 좋은 곳이죠. 가면 좋죠. 누구나 가면 좋잖아요. 산에 가면.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세상과 등지고 산속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이라는 게 있고 현실적인 의무나 책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못 가는 거잖아요. 마음은 녹색 환경,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갑과 을 이런 거를 닮은 녹색 주스를 마시고요. 녹색 환경, 산소 환경, 자연을 닮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 그런 쪽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하죠. 녹차, 녹즙,
온갖 뭐 황토방 막 그런 시스템, 인공숲, 정원 그렇잖아요.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게 녹색이라고 합니다. 녹색 벽지도 되게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상업적인 마케팅도요, 산소 같은 여자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나를 치유해 줄 것 같은 그런 산소 같은 남자와 산소 같은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죠. 자연으로 보면 녹색은요, 숲은 생명이 있는 희망 구간, 임묘진입니다. 여기 이 구간은요, 아름다운, 순수한 산소 같은 구간이죠. 싹을 틔우고 자라고, 그래서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기약하는 구간입니다. 활력과 산소 같은 역할을 하죠. 인간 사회에서요. 녹색이잖아요. 녹색은 어질고 인자하다고 합니다. 나무 같은 거죠. 나눠주는 삶. 그쵸? 인간에게 나무는 많이 주잖아요. 산소를 주잖아요. 녹색 환경으로는 산소를 뿜뿜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공해가 없는 공간적,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활력과 생기와 산소 같은 어진 마음, 느긋함, 선비 같은 순진한 애기 같은 어떤 순수한 거죠. 계절로는 봄이니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싹 틔우고 잘 자라서 열매도 맺고, 지금 그런 구가 아직 열매는 안 맺었지만 막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희망과 미래의 무지개 같은 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임묘진에 인해서 싱그럽고 이쁘고 젊고 여리고 아름다운 싱그러운 청년기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때가 안 묻은 거죠. 임묘진 중에서 시작 글자인 간목이 그런 글자예요. 생명력, 활력, 활기, 산소, 희망의 글자입니다. 인목, 간목. 사주에 그래서 갑을이 없는 사람, 목이 없는 사람은요, 좀 시들시들해요.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활기, 녹색이 없는 거잖아요. 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활기, 생명력,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거요. 어질고 느긋한 사람은 아니겠죠. 좀 뭔가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빌딩을 지어도, 아파트를 지어도 우리는 나무도 막 그 옆에 심고 연못도 파고 막 이러잖아요. 자연 환경과 닮은. 근데 그런 게 없는 황량한 건물을 지은 사람 같아요. 숨 쉴 구멍이 없으면요, 참 인생이 어느 부분에서는 팍팍해요. 여자라면은 남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주에 뭐 간목 이런 게 없으면, 목이 없으면요, 난 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금이 많은 구조일 수 있잖아요. 금은 도끼나 칼 그런 거잖아요. 서리 같은 사람, 냉정한 사람, 정임합, 이렇게 정임합으로 목이 탄생하는 거죠. 정임합은 남녀 간의 합이에요. 또 음양이 합쳐지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음란지합이라고도 하고, 네, 정임합 목이잖아요. 그게 간목입니다. 간목이 결과물, 베이비가 되는 이치니까 간목이 없으면 여자 사주에 남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월주 경신, 나 일주 경신이라든지 뭐 신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짜 이 사람은 강성이잖아요. 목을 칩니다. 목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운에서 들어왔다가 두드려 받고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친적으로 남자가 없는 여자다.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나 사주에 간목이 있어. 그래도 지지가 미토라고 한다면은 있긴 있구나. 근데 어떤 암시가 있어요. 미토는요, 조열한 땅, 여름 땅이잖아요. 뜨거운 토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에너지인 간목이 그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미토에는요, 간목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간목은 미토에 임묘하죠. 그러니까 애정 호르몬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남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일단 애정은 불리하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삽니다. 운에서 오면은 그거 쓰고 내가 목이 없더라도 운이 가면 없습니다. 좀 잔인한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간목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잘 삽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간에 따라서 별로 행복한 육친적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 욕망의 도시, 여름이잖아요. 사오미. 뜨거운 곳, 그 한 벌판에 그 빌딩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있을지는 몰라도 육친으로는 좀 불리하겠죠. 간목의 성장 에너지는요, 여름의 끝자락, 미토에는요, 없습니다. 그 미토가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로 가는 거잖아요. 식물이 더 이상 성장을 하는 타임이 아니에요. 신유술로 가니까, 가을로 가니까 식물은 거기서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미토, 뭐 신금 이런 거 열매를 맺는데 온 에너지를 쓰잖아요. 가을로 갈 거니까 열매에 더 신경 쓰지, 새 잎사귀나 식물이 더 키가 크게 하고 자라고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죠.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간목이 그래서 미토에 임묘한다고 합니다. 간목의 이런 성장 에너지, 호르몬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세상이 생기죠. 근데 이제 임묘진, 인에서 씨앗이 비로소 꿈틀꿈틀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땅 속에 있어요. 근데 땅 위로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직진의, 간목의 직진의 힘으로 땅 위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땅 위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땅을 뚫고 오는 강한 힘이죠. 간목, 이 인목의 힘이. 그리고요, 묘목이 비로소 인목의 힘을 발판 삼아서 새싹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목은 땅 속에서, 묘목은 땅 위에서 활동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간목이 막 밀어올리는 힘을 성장 에너지, 성장 호르몬, 직진 성향, 뭐 이렇게 밀어올려주는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르몬은 어떤 기운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을목은 땅 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을목에게 간목은요, 진짜 나를 밀어 올려주려는 성장 에너지예요. 을목, 묘목은 간목이 이제 십성으로는 겁재 이렇게 붙여지고 있지만 진짜 나를 도와주는, 내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유일하게 겁재가 힘이 되는 그런 일간이 을목이에요. 뭐 겁재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을목의 입장에서 미토를 가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일단 불리하겠죠. 그렇잖아요. 미토는 간목, 얘를 죽이는 거니까 나는 밑에서 올려주는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을미일주다. 그러면 을목인 내가 시들시들해요. 아파요. 걸걸걸. 그렇잖아요. 간목이 임묘, 성장 에너지가 임묘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골골 아프니까 한의사, 약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미토의 간목에 산소 같은 밀어 올려주는 생명력이 임묘된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그 미토의 간목이 임묘한다는 게 참 좀 잔인해요. 미토에는 개수도 임묘해요. 아시죠? 미토의 개수, 간목, 임묘. 미월에는요, 그 개수도 없잖아요. 물도 없어요. 성장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름의 끝, 뜨거운, 건조한 토에 앉은 을목, 그게 을미일주예요. 을목에게 개수, 간목, 임묘, 뭐 이런 게 좀 좋지는 않으니까 백호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을미를 비롯해서 뭐 신미, 개미, 정미 다 간목이 임묘하죠. 십성으로는 을미는 생기, 생명력, 임묘, 신미는 재성임묘, 돈 욕심으로 인성의 문서에 돈을 묻고 싶죠. 개미는 상관임묘, 자기임묘, 정미일주는 정미는 정인임묘입니다. 십성으로 따지면 정인임묘, 길신임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토 성분은요, 자꾸 뭘 임묘시키잖아요. 미토는 간목을 임묘하고 개수를 임묘하니까 산소와 물을 임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를 임묘하는 거죠. 생물에게 성장 에너지와 수분 이런 거 임묘하니까 뭐 인간의 삶에서 미토를 가진 사람은 육신적으로 그리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간에 따라서 월지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행복, 안녕,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런 입장에서 하는 설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건강상의 문제죠. 그런 이야기죠. 정신적, 육체적. 사주에 미토가 있으면요, 욕망의 여름 구간의 끝이니까요. 되게 재성적으로 똑똑해요. 근데 개인의 건강으로 보면 뭐 그리 좋은 글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미토 가지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겠죠? 그리고 이제 간목은 활력, 생기, 뭐 희망, 생명력 뭐 이런 그런 걸 담당하는 글자예요. 간목 가진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요. 간목은 뭐 아동, 어린애, 뭐 교육,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적성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무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키우는 본능, 유경사업, 교육불상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질죠. 길냥이라도 밥 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일 수 있죠. 실제로 어떤 간목을 쓰는 사람이요, 산소호흡기를 제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희망을 주는 사회운동가라든지 아이들의 교육 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업성, 그런 활인적 사업성,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잘 써먹는 사람이에요. 적성에 맞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목이 많잖아요. 그럼 되게 명랑하고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그게 꼭 항상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금이 많은 사람은 냉정하고 결단적이고 강하고 속살지기라고 하잖아요. 내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러면은 목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직업으로는 좋은 속살지기의 직업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결혼이나 좋은 육친적 인연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인연을 만나야 하는 그런 조건이 좀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을목이 유유라는 금 위에 올라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미토도 있죠. 이제 간목이 있다면 운에서 간목이 와도 미토에 임묘하고 도대체 간목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이죠. 그 밑에 금이 있고 또 미토 간목이 임묘하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을목에게 간목은 활력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직업을 잘 선택했죠. 근데 유금이 을목을 너무 치고 있으니까 아토피가 너무 심하답니다. 미토가 조상자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겠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유일주인데 이 사람도 유유 형살이 있고 또 미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이 어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유유 금이 미토에 있는 을목을 극하고 있어요. 미토의 간목도 임묘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시들시들해요. 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을목과 정화에게 간목은 참 좋은 글자거든요. 근데 이제 정화는 간목이 더군다나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무인성 없다. 목 없다. 그러면은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 이상의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되게 신경성적인 그런 거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 사람도 좀 아토피도 있을 수 있고 면역적인 어떤 그런 거를 질병을 가질 수 있어요.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을목이요, 유금에게 잘리는 형태는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미토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 그렇겠죠. 간목의 성장 에너지가 땅 속에서 밀어올린 새싹이 을목이잖아요. 유금의 독한 칼날로 을목을 자르는 거니까 그 잘리는 아픔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을목은 신경 이상, 면역 이상 그런 거요. 직업적인 성공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요, 진토가 있는데 유금이 있다. 진토는요, 복부, 배, 내장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진토 속의 을목은 가늘고 길고 유연하고 흐물흐물 물컹물컹한 내장기관을 의미합니다. 진유합은 유금이 진토 속의 을목을 잘라내는 물상이에요. 중년의 수술수, 좀 무서운 글자일 수 있습니다. 어디를 자르겠습니까?
을목이니까 뭐 간, 담 이런 거겠죠. 갑이나 을은 생명력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생기, 활력 그런 성분이니까 그런 걸 담당하는 거는 그런 장기는 간이나 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간이 나빠서라는 말을 하죠. 그죠? 금이 너무 많으면 목을 극하니까 간 조심, 뭐 내장기관 조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주를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사주에 간목이 있다. 진짜 있잖아요. 그죠? 신유일주인데 간목이 딱 월간에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신금이나 미토가 있습니다. 그럼 살 수가 없어요. 간목이 드러나 있잖아요. 간담 이상 간 기능이 되게 약한 거예요. 목을 보충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 모르잖아요. 그쵸? 간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간목은 있지만 12운성으로 다 사오미 사지 있습니다. 신유일주니까 그 커다란 불덩어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토가 오면 개수, 식신인묘, 간목인묘 진짜 불리하죠. 십성으로 보면 재생살, 관살이 나를 못살게 구는 형태입니다. 보석 같은 나의 신금과 유금이 신유일주니까 다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되게 까칠한 사람이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알면 뭐 어쩌라고 뭐 미리 어떻게 대비를 하는 거야 뭐 어쩐 거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리는 왜 맨날 뒷북만 치냐 사후 약방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간목 활용 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내가 무기력하고 성인병 있고 내가 우울하고 잔잔하게 병치레하고 막 일도 하기 싫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신적인 이유 신경정신과도 가고 그렇잖아요. 제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죠? 막 이렇게 저혈압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육체적으로 병증이 나타난 형태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간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간목이 약해서 간목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목은 인자하고 넉넉한 산소 같은 활기 글자입니다. 간이죠. 간목 일간들 보세요. 사주 구성이 어떻든 간에 일단 간목 일간은 간목 같은 사람이에요.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장 에너지, 직진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갑자 일주도 뭐 갑자 그러면은 간목이잖아요. 근데 자수는 한겨울이니까 한겨울에 튀어나가서 얼어 죽을 수 있다. 목욕정인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고 갑이는 뭐 간여지동 산소 활력 덩어리죠. 갑술은 늙은 가을토에 간목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술토는 가을이니까 마구 튀어나가진 않겠죠. 금은 늙은 것이고 철든 것이고 목은 젊고 활기찬 미래지향적인 거니까요. 그런 일간의 일주의 특성이 있겠죠. 갑은 활력입니다. 생명력.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홍초, 막 식초, 싱거 막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살아난다고. 그게요, 간목을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간목은 좀 맛으로는 신것, 뭐 애시드, 산 그런 거거든요. 산이 너무 많으면 이제 또 신경성 위장 장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이 많은 사람은 나도 금이 많은데 목이 없어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신 거 싫어해요. 그런데 먹어야 되잖아요. 갑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신 것, 푸른 것, 막 이런 거. 산에도 가고, 뭐, 나물도 먹고, 막, 식초도 먹고, 그런 모든 것들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C라고 할게요. 죽은 세포를 살리고, 혈관도 청소하고, 공기로, 맑은 공기로 내 몸도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피부도 젊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한다고 해요. 좋은 거잖아요. 뭐 암도 예방하고 뭐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어쨌든 뭐 아예 나는 목이 없다. 나는 금으로 살아갈 거야. 뭐 이런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 목이 왕창 들어왔다. 막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무기력하고 성격 예민하고 우울하고 성인병 있고 정신과 약 먹고 또 피부가 뭐 어쩌고 막 가족이 배우자가 어쩌고 저쩌고
간목에 어진 마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착한데 막 이렇게 말할 수도 그런 분도 계시겠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C를 드시나요? 그냥 한 알 말고 왕창 먹어야 간목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이 활력이에요. 간목이에요. 그래서 뭐 활력도 생기고 뭐 긍정적이고 산소이고, 만약에 내가 금이 많아서 생긴 질병이면 정말 비타민 C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한두 알 이렇게 먹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거고, 치료 목적으로는 고용량을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 구성이요, 사유축, 신유술 이런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비타민 C 요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거 먹어야 된다니까요. 산으로 들로 뭐 산나물 캐고 막 좋은 공기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임상적으로 관찰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 쓰는 사람에게 비타민 C, 산을, 그러니까 산소를 왕창 투여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몸도 편해지고요, 마음도 되게 바뀌어요. 뭐 이런 사람, 뭐 경신일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요 다 신유술이에요. 금. 근데 저기 시지에 인목이 하나 있습니다. 금이 인목을 딱 때리겠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목이 손상당한 거예요. 간, 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금으로 인목을 탁 때리잖아요. 말년에 간 문제. 미리 알고 대처하거나 그에 맞는 치료나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산으로 들어가면 좋죠. 근데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글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뭐 을의일주, 해중에 간목을 뭐 신금이 뭐 치잖아요. 그러면은 좀 지장간이니까 간에 이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치는 거예요. 신금 지지로 유금이 있다면 신경 이상, 면역계통, 간에, 예를 들면 간이 조금 뭐 이상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거나 뭐 이런 거요. 간목은 을목에게는 아주 소중한 활력 호르몬, 장기로는 간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간을 살리는, 뭐 간목을 살리는 그런 비타민이 필요한 거죠. 숲, 나무, 산소, 녹색 채소, 봄나물, 신선한 공기 막 이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에게 권해보고 나름 열심히 사주 명리학과 질병과의 관계를 공부해서 이런 결과물을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권해보는 거예요. 쓰실 분 쓰시라고. 간목의 기운인 비타민 C라는 게 별로 손해볼 것이 없는 좀 저렴한, 또 위험하지 않은 건강 개운법이에요. 금 쓰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주에 뭐 간목이 불리하다 그러면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돈을 잘 못 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시죠? 사주에 간목이 불리하거나 뭐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좀 투입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간목은, 비타민 C는 실제로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산소 같은 긍정의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비타민 C 주사를 한번 맞아보신 적 있나요? 활력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이민이 식신이잖아요. 신금이 편인이고 내가 인목이 도식된 거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가진 사주겠죠. 계속 맞으니까 식신이 또 인목이, 저는 비실이입니다. 지지 신금 때문이죠. 인목을 살리는데 비타민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비타민 C를 식사 때마다 먹습니다. 피곤함이 덜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간목이 있는데 지지에 미토, 신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목이 마구 뭐 인묘되고 때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목이 아픈 거예요. 간 이런 거. 지지에 인목이 있는데 미토, 신금. 뭐 체질적으로 간, 담이 약한 사람입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정화가 무인성이다. 이 정화는 진짜 인성, 인목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신 것을 싫어해요. 귀찮은 것도 싫어하고 포도나 뭐 이런 거 까먹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그 자체를 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인자하지도 않겠죠. 정인이 망가져서 그래, 없어서 그래요. 모친이 아프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정화가 간목이 없다. 또 간목이 있는데 미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엄마 문제, 자신의 건강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간목을 섭취해서 좀 자신의 건강은 지키면 좋겠습니다. 또 간목은 혈관입니다. 우리 몸은 다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특정한 장기로 말하면 간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간담이 손상당하면 산소 보충해야 되고 피로 회복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되게 좀 중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목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좀 취약해요. 스트레스나 피로 이런 거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 그렇다면은 본래적으로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한 뭐 병증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되게 불리해요. 뭐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피곤하면 짜증나고, 뭐, 견디느라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뭐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니까요. 뭐 공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신적 발작이라고 통칭을 할 수도 있고, 피의식, 우울, 또 치매 같은 것도, 건망증, 조울증, 또 풍 이런 거. 또 신체적으로는 뼈 건강, 변비, 치질, 신경계, 면역계, 스트레스성 어떤 막 질병들, 그 산소, 간목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간목 보충, 산소 보충, 비타민 요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죠.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받은 자겠죠. 올해 가장 듣는 귀가 발달한 사람이요. 그런 일간이 정화, 정인이 떴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정화는 올해 말을 잘 듣습니다. 정인이 간목, 엄마. 이만 마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메가도스 용법이라는 영상을 찾아서 좀 자기 상황과 맞춰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해 보시는 거죠.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본 거고요.